이것도 여러분들 고정적인 정답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정답. 우선 여러분들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개정 과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연금 부담금에 대한 개정 과목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 잡는 개정 과목이 아니라 세법에서 잡아주는 송금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잡는 개정이 아니라 어디서 잡는다고요? 세법에서요. 됐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정이 아니라 세법에서 잡아주는 손금 항목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신고 조정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랑 옛날에 여러분들 조정 중에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두 가지를 보셨잖아요. 결산 조정과 신고 조정. 결산 조정은 뭐였어요?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만 세법에서 한도까지 인정을 해준다.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감가상각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결산 조정 사항이었고요. 신고 조정 사항은 의미가 뭐였어요?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잡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이게 신고 조정 사항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고 조정 사항에 속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송금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도 여러분들이 막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막 외웠다라고 해서 시험 문제 잘 맞추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저한테 들어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이번에 추정 퇴직금 추계액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회사가 퇴직금 추계액이 1,000원입니다. 됐어요? 회사는 추계액의 몇 프로를 인정했어요? 회사는 100%. 맞아요. 요거를 제가 그냥 표로 그려드리죠. 표로. 회사세법. 회사는 추계액의 100%. 세법은요. 추계액의 몇 프로요? 빵 프로. 요런 취지가 달랐잖아요. 회사 입장이랑 세법 입장이랑. 맞아요. 근데 회사는 추계액을 이번에 1,000원으로 추정 계산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회사 입장 회계 처리 한번 보죠. 회사 입장 회계 처리. 회사 입장 회계 처리 차변이 뭐예요? 퇴직 급여 얼마요? 1,000원이요. 1,000원. 맞아요. 대변에 뭐 잡았겠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원. 맞아요. 세법은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가 빵원이라고 했습니다. 빵원. 됐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때 세무조정 어떻게 나올까요? 세무조정 어떻게 나와요? 손금 불살임 나오죠. 손금 불살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얼마요? 1,000원만큼 소득처분 뭐라 그랬어요? 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 유보 추인 언제 돼요? 유보 추인. 유보 추인이라는 건 뭐였어요? 유보 발생됐던 손금불산인 유보 발생이 추인된다는 거는 반대 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손금불산입이 추인된다는 것 자체가 추인했을 때는 손금불산입이에요? 손금산입이에요? 손금산입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추인됐을 때는 손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서 유보 감소 요렇게 추인이 될 겁니다. 맞아요. 이 유보 추인, 유보 감소 언제 될까요? 언제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는 손금으로 인정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예상하지 마. 네가 뭔데 갑자기 퇴직금을 예상해가지고 비용으로 인정하니? 세법에서 야, 퇴직금 예상하지 마. 우리 한도 0원으로 만들 거야. 하지만 현재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실제로 퇴직했을 때는 비용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그때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면 큰일 나죠, 퇴직금은. 맞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때 유보 발생되고 요때 추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결산 때 추정 계산한 만큼 뭐 해야 돼요? 실제로 외부에 여러분들 불입해야죠. 아까 운용회사인 금융기관 같은 데한테 퇴직금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에서는 뭐였어요? 회계 처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맞아요. 1,000원. 대변에 뭐 돈 나가겠죠? 보통 예금 1,000원. 이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뭐 요 회계 처리는 너무 많이 해봤죠, 여러분들. 그죠? 요 회계 처리 너무 많이 해봤을 겁니다. 요거를 제가 불입했을 때라고 쓸게요. 불입했을 때. 불입시 됐나요? 근데 세법 입장은 조금 달라요. 근데 뭐는 똑같냐? 얘는 똑같아요. 당연히 외부의 불입한 만큼 운용자산이 증가는 돼야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 지금까지 회사는 비용을 얼마 인정했어요? 회사는 1,000원. 맞아요? 회사는 추정 계산했을 때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잡았었잖아요. 맞아요? 세법은요. 현재까지 비용으로 인정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세법은. 없잖아요.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비용 계정 과목이 없는데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배우고 있는 명세서가 뭐였어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 맞아요. 요거는 회사가 처리하는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라 세법에서 잡아주는 손금 항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손금 항목은 언제 잡아주냐? 요때 실제로 불입했을 때 잡아줍니다. 세법에서는 요런 취지예요. 야, 너 추정 계산하지 마. 추정 계산하지 말고 너 외부에 실제로 맡겼냐? 이러면 내가 실제로 손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취지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너 회사 너 멋대로 추정 계산하지 마. 네가 추정 아무리 해도 우리는 세법에서 손금으로 안 잡아줄 거야. 하지만 너 진짜로 외부에 맡겼니? 직원들을 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외부에 맡겼다라는 거 자체가 실제로 돈을 썼겠구나. 그래,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진짜 손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내부 정립을 하지 마. 내부 정립. 네 멋대로 내부 정립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외부에 정립해라. 외부에 정립하면 내가 비용으로 싹 다 인정해 줄게. 요런 취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실제로 외부 정립한 거 맞아요? 그렇죠? 운용자산으로 처리했다라는 것 자체가 외부에 실제로 정립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때 무슨 손금 항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퇴직 뭐요? 연금 부담금이라는 손금 항목. 얼마요? 외부에 불입한 게 얼마인데요? 1,000원이니까 1,000원 인정받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변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변. 차대변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퇴직금 1,000원만큼 무슨 부채를 인식했었어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인식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에서는요. 아직 부채를 인식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세법도 분명히 부채로 인식은 해야 됩니다. 왜요? 이 외부에 적립한 1,000원이 회사 게 아니거든요. 직원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지. 맞아요. 그러면 뭔가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모았습니다라고 하는 부채 계정이 퇴직급여 충당금이었지만 세법에서도 뭔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랑 비슷한 성격의 부채를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게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부채로 부르는 겁니다. 부채. 얼마요? 똑같이 1,000원이겠죠. 1,000원. 되셨나요? 회사는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세법은 뭐예요? 퇴직연금 충당금. 이런 취지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됐죠? 이때도 뭔가 세무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을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손금 불산입일까요? 손금 산입일까요? 우선 최소한 여기서 입금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금 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에요. 이번엔 손금 산입이죠. 그렇죠? 이번에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한 거 없지만 세법에서 외부에 불입했니? 그럴 때 손금으로 인정해 줄게라고 했던 게 퇴직연금 부담금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손금 산입 얼마예요?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얼마예요? 1,000원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되는 겁니다. 왜 유보 발생이에요? 제가 항상 유보라고 처분하는 것들은 뭐와 회사의 어떤 금액들과 세법의 어떤 금액들의 차이를 보라 그랬어요. 회사의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 회사랑 세법이랑 회계처리 뭐가 달라요? 얘가 다르잖아요. 얘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이 파란 색깔로 네모칸 친 것들을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부채에 인식하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유보로 처분될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요거도 똑같이 유보로 처인됐으니까 뭔가 추인되겠죠? 유보 추인. 손금 산입했던 게 유보 추인될 거니까 이번에 뭐 나와야 돼요? 손금 불산입,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서 유보 뭐가 돼요? 감소가 될 겁니다. 됐어요? 요거도 추인될 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요때 추인이 됩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그래서 유보 추인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유보 추인의 의미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이런 세무 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연금 충당금에 대한 부채 인식하는 금액이 달랐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처분했잖아요. 그죠? 제가 유보를 추인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회사가 이 금액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추인됐다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제가 유보 감소로 추인을 하면 아까 제가 유보라는 처분 항목들이 모여있는 서식이 뭐라 그랬어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자본금과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유보 감소로 처분하면 그 을표에서 금액이 딱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얘도 유보감소고 얘도 유보감소 둘 다 추인되죠. 다 뭐예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했을 때 왜요? 실제로 지급하면 이제 회사가 더 이상 관리할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감소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좀 어려우실 겁니다. 여기 퇴직연금 부담금 쪽에서 유보가 좀 어려워요. 유보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요 금액을 더 이상 회사가 갖고 있냐 갖고 없냐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취지를 알고 계시면 금방 풀어요. 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될까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보면 되겠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 얼마 했냐면 8,000원 했다라고 칠게요. 8,000원. 또 회사 입장, 세법 입장. 회사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 얼마 없어요? 차변으로. 7,000원. 맞아요. 회사가 인식했던 충당금을 차변으로 없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했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없애겠죠. 그럼 뭐도 없어질까요? 운용자산도 없어지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불입했을 때 운용자산을 증가시켰는데 직원이 퇴직했다는 것 자체가 외부에 불입한 운용자산 금액을 가져간다는 거니까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대변의 퇴직연금 뭐라고요? 운용자산. 얼마요? 7,000원이요. 너무 당연한 논리죠. 그렇죠? 퇴직금이요. 충당부채가 감소하면 외부에서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했으니까 대변으로 감소해야겠죠. 됐어요. 이제 세법 입장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세법에도 차변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이 감소할까요? 아니라고요. 세법은 퇴직급여 충당금 인식한 적 없다고요. 연금 충당금 인식했지. 맞아요. 그래서 차변으로 퇴직 연금 충당금 인식했을 겁니다. 얼마요? 7,000원이요. 대변에 뭐 똑같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얼마요? 7,000원 감소하는 건 똑같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또 세무조정이 중요할 겁니다. 세무조정. 제가 이따가 다 하고 정답이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세무조정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제 보셨을 때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렇게 유보 발생된 금액들이 있었죠. 그렇죠? 유보 발생된 금액들은 이렇게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유보가 추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뭐 했다고요? 퇴직금을 지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추인. 맞나요? 그렇죠?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추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회사가 비용 1,000원 잡았죠. 근데 세법은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손금 불산입 1,000원 잡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불입했을 때는요. 불입했을 때는 손금 산입 1,000원 잡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퇴직금을 지급한 게 얼마라고요? 8,000원 맞나요? 8,000원. 그렇죠? 8,000원. 뭐야? 1,000원. 800원이라고 할게요. 800원. 금액을 너무 잘못 썼군요, 제가. 800원입니다. 800원. 여기도 800원. 왜 갑자기 금액을 이렇게 썼지? 800원, 800원. 여기도 800원. 800원. 그렇죠? 1,000원 인식했었으니까 800원을 처리한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손금 불산입했던 이 1,000원도 추인이 돼야 될 거고요. 손금 산입했던 요 금액도 추인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손금 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먼저 할게요. 충당금부터 800원만큼 유보 감소라는 추인이 이루어질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도 추인돼야 되는 거 맞죠? 실제로 지급했으니까 손금 불산입으로 퇴직연금 충당금도 800원만큼 유보 감소로 추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 퇴직연금 쪽은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해요. 지금 벌써 유보를 몇 개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 얘기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서는 조금 중요한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소득 처분 중에서 유보라는 처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숙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연금 충당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정적인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정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취지냐면 외부에 내부 적립을
폐지한다. 세법에서는 내부 적립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회사가 추정 계산한 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도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내부 적립을 폐지해요. 됐죠? 내부 적립 폐지하고 외부 적립시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손금 항목으로 인정한다. 요게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외부 적립한 퇴직연금 부담금만큼 손금으로 인정한다. 요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취지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불입분이라고 나와요. 불입분. 저희가 아까도 여러분들 불입 시에는 손금 산입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불입한 금액만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 시험의 고정적인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손금으로 인정받는다고요? 외부에 실제로 불입할 때요. 아시겠죠? 외부에 실제로 불입을 하게 되면은 세법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손금 항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적인 정답, 직원 퇴직 시 요거를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해약액 또는 수령액이라고 나와요. 운용자산 외부에 불입한 금액을 직원한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해약한다. 그 금액을 직원이 수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제에는. 아시겠죠? 그러면 해약액 또는 수령액 어떻게 했었어요? 불입했을 때는 손금 산입되지만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유보 감소 처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불입했을 때는 손금 유보 발생이었고요. 해약했을 때는 손금 불산입 유보 감소로 처분된다. 요 취지 맞아요? 요 취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세무 조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한 80, 90% 정도? 90%는 얘랑 얘만 나올 거예요. 얘랑 얘만 등장할 겁니다. 이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한 손금 산입 유보 감소에 대한 처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왜 없는지는 제가 이따가 문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가 이렇게 내용이 길고 세무조정과 소득처벌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불입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직원이 퇴직금을 가져갔을 때는 손금 불산입되는구나. 이런 추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손금 산입했을 때 유보 발생, 유보 추인 여기다가 제가 그려놓을게요. 요렇게 유보 발생된 금액이 유보가 추인될 거다.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문제를 풀어드릴 때 요런 칸에 있는 금액들이 정답으로 산출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만 계셔도 이 시험 문제를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무 1급 관련해서 요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기출문제를 풀 때 여기 있는 금액들이 항상 이렇게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가장 쉬워질 거예요. 항상 정답이 비슷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무 조정만 나오는 게 90%. 근데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게 1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저한테 90%에 잘 나오는 요 빨간 색깔로 친 요 항목,
요 소득 처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출문제를 다운받아 놓으실까요? 기출문제 79회입니다. 79회를 좀 다운받아 놓으세요. 지금 79회. 그렇죠? 항상 외부 적립했을 때 연금 부담금이라는 손금 항목 됐죠? 손금 항목으로 인정이 됐다가 유보 감소라는 처분이 어려우시면 결국에 연금 부담금만큼 외부에 맡겨놨다가 그 금액은 회사가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부에 맡겨놓은 금액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없을 때는 언제예요? 직원이 퇴직금을 가져갔을 때는 관리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장부에서도 지운다. 그런 표현을 유보 감소 추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분계 문제 풀 때도 똑같잖아요. 외상매출금이 생길 때는 장부에 기입했지만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을 때는 외상매출금을 없애죠. 요거도 똑같은 취지입니다. 처음에 외부에 적립했을 때는 우리 회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직원이 퇴직했을 때 그 돈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장부에서 지울 거니까 그 금액을 유보 감소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이거는 유보의 추인 과정. 되셨나요? 됐어요? 그럼 요거부터 분석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요거부터 분석해보자는 얘기예요. 요거부터. 정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기말 잔액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1억 2천만 원이 있다.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저희가 시험 문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부를 때는 유보 발생, 유보 감소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희가 그냥 이론상 얘기할 때는 가산 조정 플러스 유보, 차감 조정 마이너스 세모 유보 이렇게 부른다고요. 세모 유보. 되나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세모 유보라는 것 자체가 차감 조정됐던 유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왜요? 전기자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손금 산입 1억 2천만 원만큼 유보 발생됐던 금액이라고요. 요 금액은. 맞나요? 이 세모라는 표시가 손금 산입으로 인정받았던 금액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줘야 된다고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캐치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운용자산 금액이 1억 2천이라면서요. 운용자산 금액이 1억 2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가 외부에 불입했던 걸까요? 아직 안 했다는 걸까요? 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위에서도 불입했을 때 운용 자산을 증가시켜 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1억 2천 있다는 뜻은 요만큼 전년도에 불입했었다라는 의미이겠죠. 제가 불입분에 대해서는 뭘로 인정받는다고요? 퇴직연금부담금이라는 손금으로 인정받는다. 아, 그러면 이때 손금 산입 유보 발생된 금액이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시는 거라고요. 됐나요? 근데 전기 기말 잔액이 1억 2천이니까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 잔액인 거예요? 기말 잔액인 거예요? 올해 입장에서는 기초 잔액이겠죠. 전년도 기말 잔액은 올해 기초 잔액. 그래서 올해 운용자산 기초 잔액이 1억 2천이 있다라고 여기 알려줬네요, 그냥. 맞아요.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먼저. 됐어요. 그럼 요거도 유보 추인 언제 된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지급했을 때 추인된다. 요 논리만 알고 계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요거도 똑같이 한번 T계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T계정. T계정을 한번 그려보죠. T계정. 퇴직연금 운용자산 T계정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자산. 저희가 부르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퇴직연금 예치금이라고 불러요.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치해 놓는다. 이유가 뭐예요? 퇴직금을 지급하려고요. 운용자산이니까 제가 아까 T계정도 말씀드렸죠. 자산일 때는 기초가 어디라고 했어요? 차변.
여기가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자리인 겁니다. 운용자 똑같은 말이에요. 요금액이 얼마라고요? 1억 2천이라면서 1억 2천. 됐어요? 그리고 단기 퇴직연금을 불입한 금액이 있답니다. 그렇죠? 불입했다라는 게 운용자산이 증가되어 없어져요. 불입했으면 증가되겠죠.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리니까 여기 자리가 불입분이겠네요. 여기 자리가 불입분 금액은 3천. 맞아요. 그리고 기말잔액은 얼마래요? 1억 3,900. 항상 기초잔액의 대각선이 기말잔액이라고 했잖아요. 기말퇴직연금 예치금 얼마예요? 1억 3,900이라면서요. 맞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억 5천이고 여기가 1억 5천이고 여기도 1억 5천이 돼야 되니까 여기 금액은 얼마겠어요? 1,100만 원이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여기도 1억 5천. 여기도 1억 5천이어야 되니까 여기 금액은 2,100만 원이 될 겁니다. 맞아요. 운용자산이 대변으로 감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실제로 퇴직금을 뭐예요? 지급했다. 맞아요. 이 지급했다는 거를 저희 프로그램에서 수령액 또는 해약액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됐나요? 됐죠? 여기까지 판단을 했죠? 뭐 이거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외부에 적립한 만큼, 불입한 만큼 손금으로 인정된다. 올해 불입한 거 얼마인데요? 3천만 원만큼 손금으로 인정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직원 퇴직 시 해약액만큼 뭐라 그랬어요? 추인된다. 왜 정답은 3천만 원과 1,100만 원이라고 항상. 됐나요? 그럼 요거 한번 보죠. 저희가 기초 불입액 기말은 읽었는데 지금 뭐란 읽었어요? 퇴직금 지급액은 안 읽었잖아요. 맞아요. 지급액 보니까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00. 저희는 지급액을 여기다가 1,100이라고 썼는데 문제에는 1,500이라고 돼 있네요. 그럼 뭔가 저희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분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요 문제죠. 회사는 회계처리 어떻게 했겠어요?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차변으로 원래 감소하는 게 맞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위에서도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충당금 감소시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기본적인 문제는 이 파란 색깔 두 개가 90%고 이렇게 세 개까지 나오는 게 10% 정도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어떨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어떨 때 세 개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요, 제가.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에서 나오는 정답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일 때는 두 개일 때, 두 번째일 때는 세 개일 때입니다. 두 개일 때는 정답이 뭐였어요? 불입한 만큼 손금 산입 유보 발생. 그 다음에 해약액, 수령액만큼 손금 불산이 추인되는 유보 감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두 개. 그리고 정답이 세 개일 때는 아까 여기 위에서 보여드린 요 세 개 얘기하는 겁니다. 불입한 만큼 손금 산입 유보 발생 그리고 추인되는 만큼 손금 불산이 유보 감소는 똑같은데 뭐까지 등장한다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추인되는 손금 산입 유보 감소 요것까지 등장하는 게 세 개라고요. 그래서 요게 두 개일 때가 시험 문제 확률이 90%고 요게 1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0% 먼저 보고 이제 요걸 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 나올 때 이 두 개 나올 때랑 요거 세 개 나올 때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 나올 때는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 두 개가 나오고요. 세 개가 나올 때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했을 때 이렇게 세 개가 나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을 때라는 건 뭐예요? 이거 자체를 회사가 안 했다란 얘기예요. 이걸 안 했으니까 손금 불산입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요. 손금 불산입 시키지도 않았었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이 이렇게 추인될 일도 없잖아요. 그럴 때 두 개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뭐예요? 충당금을 인식해서 손금불산입 충당금 한도 초과에 잡고 요게 추인되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개라고요. 하나, 둘, 셋.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실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을 한 회사인지 안 한 회사인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한 회사일까? 인식하지 않은 회사일까를 여러분들이 보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 문제를 이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죠. 밑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문제였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금 계속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이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치랑 연금 충당부치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대요? 안 하고 있대요? 설정 안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두 개. 이해가 됐나요? 됐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면 정답이 두 개. 설정하고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금도 추인이 돼야 되니까 정답이 세 개라고 항상.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요거는 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 아니라 모두 다 퇴직급여라는 비용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인식을 했을 거라고요. 충당금을 설정 안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변에 운용자산에서 수령 현금으로 400 줬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에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얼마 줬다고요? 400. 그리고 퇴직 연금 운용자산이 얼마 가져갔다고요? 1,100.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자산 T 계정에서도 1,100을 없애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세법 보죠. 세법은요. 퇴직연금 충당금 얼마 감소할까요? 제가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불입했을 때 연금부담금이라는 송금 항목과 연금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했고 퇴직했을 때 세법은 연금 충당금을 없애고 운용자산을 없앤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회사는요. 이걸 안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퇴직급여가 나온 거라고요. 됐어요? 연금 충당금 얼마 감소할까요? 1,100이요. 1,100. 왜요? 운용사에서 1,100 가져갔으니까 연금 충당금도 1,100 없어져야죠. 세법은. 그래서 현금으로 준 거 따로 준 거 400. 퇴직 연금 운용자산에서 가져간 거 얼마라고요? 1,100. 나머지 400. 세법도 나머지 400은 뭘까요? 퇴직급여겠죠. 맞아요. 그렇죠? 운용자산에서 1,100 빼갖고 400만 원을 따로 줬으니까 비용 또 인정받아야죠. 따로 줬는데. 됐어요? 회사는 비용 1,500 잡았죠. 세법은요. 400 잡았잖아요. 400. 그러면 손금 산임이 나올까요? 불산임이 나오겠죠. 왜 비용 1,500이나 잡았니? 400만 원만인데. 그러면 손금 불산임 얼마요? 1,100만 원. 맞아요. 소득 처분은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유보 뭐요? 감소요. 유보 감소. 제가 아까 이렇게 지급한 만큼 유보 감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됐어요. 왜요? 왜 유보감소라고요? 두 가지 이유라고요. 그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석으로 이 문제를 공부하실 거다. 연금 충당금을 감소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입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불입했을 때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불입했을 때 손금으로 인정받은 1,100만 원을 준 것뿐이라고요. 근데 비용을 1,100만 원 또 잡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200의 비용이 잡히는데. 됐어요? 그래서 손금불산이 1,100만 원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푸시려면 연금 충당금 갖고 있었다가 연금 충당금 불입했을 때 유보 발생이었는데 요 금액을 가져갔다고? 가져갔으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 회사가 더 이상 관리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장부에서도 지우겠구나. 라고 하는 유보 감소차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됐나요? 그 다음에 올해 불입한 거 얼마 있었어요? 3,000만 원. 올해 불입한 거 항상 뭐라고요? 항상 손금 산입 뭐요? 유보 발생. 요게 또 유보 감소가 되겠죠. 나중에 실제로 퇴직금 줬을 때. 다 똑같은 논리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불입했을 때 유보 발생, 실제로 퇴직했을 때 유보 감소다. 요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키셨죠? 회사 똑같이 영테크 두 번째 회사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 들어갔죠? 법인 조정 들어가셔서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클릭했어요. 그렇죠? 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프로그램 키시고 네, 입력을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죠. 입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색깔 1번, 노란 색깔 2번 요 순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봤을 때 퇴직연금 처음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부르는 운용자산 금액을 세법에서 기초퇴직연금 예치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운용자산 기초예치금 얼마예요? 1억 2천. 여기다가 1억 2천. 맞아요. 그 다음에 기중 수령 및 해약액. 수령 및 해약액 얼마였어요? 아까. 지급한 건 1,500만 원이지만 현금으로 400을 지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인 1,100만 원이 해약액이었죠. 그래서 이 금액이 1,100.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기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납입액, 불입액은 얼마였어요? 3,000만 원. 맞아요. 3,000만 원 불입액. 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14번 기초퇴직연금 충당금 등 정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액.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운용자산 금액이 1억 2천 있다는 건 아까 요음이라고 했습니다. 1억 2천은 이미 전년도에 손금 산입으로 인정을 받았던 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금액이 요 금액이죠.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 산입액 금액은 여기 금액이랑 항상 똑같을 거예요. 1억 2천. 연금 충당금 등에 대한 부인유계획이라는 말은 언급을 없잖아요. 그죠? 언급 아예 없죠? 그죠? 뭐 이렇게 냅두시면 되고 여기 1번과 2번은 다 써졌고요. 여기 밑에 한번 써보죠. 밑에 뭔가 충당금에 대한 언급이 있나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충당금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별도로 설정을 안 했죠. 뭐 충당금에 대해 설정한 게 없으니까 뭐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 추계액이 1억 4천이다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반환제 추계액이 6천이다. 여기다가 1억 4천. 됐어요? 프로그램 쓰는 건 이거의 끝이에요. 그냥 끝. 서식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서식은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조정 등록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아까 세무 조정을 했을 때는 이렇게
손금산이 1,100만 원만큼 유보 감소되는 금액과 올해 불입하는 거 손금 산입 유보 발생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똑같이 밑에 뭔가 떠야 되는데 뭐만 떴어요? 3천만 원만큼 불입했다라는 금액만 떴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안 뜬 거예요? 저희가 아까 분석했을 때는 3천만 원의 손금 산입금액과 해약액 손금 불산이 1,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세무조정이 떠야 되는데 뭐밖에 안 뜬 거예요? 지금 얘밖에 안 떴다고요. 그거 자체가 얘도 아까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에서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보이지 않는 세무조정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는 게 이거 퇴직연금 부담금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정 등록 누른 다음에 무조건 정답은 제가 2개가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3개가 나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3개 나오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개만 써도 아마 4점은 줄 거예요. 4점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2개라도 맞추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번 금액은 이쪽, 21번 금액은 이쪽. 이렇게만 생각해도 2개를 맞는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해약액은 유보 감소로 처분된다고 했고 올해 불입한 건 유보 발생으로 처분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4점은 무조건 맞고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개의 세무조정 나오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개라도 우선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3개 나오는 건 한번 저랑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기출문제 풀 때.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세무일급 관련 시험에서 지금 모든 시험 문제 중에 한 2번? 2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비중이 엄청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번 20번은 손금불산입, 21번은 손금산입.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직접 입력 누르시고 해약액 1,100만 원만큼 유보 감소, 불이백 3천만 원만큼 유보 발생. 이렇게 처분하시면 끝인 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금부담금 쪽에서 여러분들이 4점 정도라도 최소한 맞추기 위해서는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직원한테 운용자산 금액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방금 저희가 문제에서는 1,5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현금으로 400을 지급했기 때문에 운용자산 금액에서는 1,100만 원을 가져가겠구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연금 부담금 문제니까. 좀 어려운 문제나 심화적인 문제는 나중에 법인세 진도를 끝나고 제가 차근차근 문제를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